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줄여서 할게요.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다소 완화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했던 것 자체가 올해 가장 핫했던 GDPR에 맞춰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비해야 되는 일하고 역행하고 있었다는 거. 무엇보다 결국은 기업의 유럽 시장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GDPR의 적용 대상이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EU에 있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EU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리고 EU의 소비자가 구매한 쇼핑몰에까지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받을 불이익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은 완화된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의 규정을 따른다 손 치더라도 GDPR에 어긋나게 되고 유럽의 소비자와 관련이 되면은 제재에 따른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어떤 세계화 표준 수치에 맞춰서 우리나라 법제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역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만 강조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완화돼야 한다라는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있어서 문제라는 거죠. 아까 문제되었던 그 가명 정보가 바로 가장 핫한 부분인데요. 유럽연합도 바로 이 GDPR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익기록 보존, 학술 연구, 통계 처리 경우에만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가명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 어길 경우에는 관련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EU의 데이터를 우리나라로 가져오려고 할 때 그때는 해당 국가가 적정성 평가를 EU 집행위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우선평가 대사공개 지정됐었는데 부적격 통보 받았죠. 예, 그 이유가 개인정보 보호기관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독립적이고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적절해 보이는 개보위 같은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사권, 예산권이었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고 또 필요한 집행 권한도 없습니다. 행안부 같은 경우는 집행 권한이 있는데 독립성이 없습니다. 방통위 금융위는 주된 업무가 발전을 위한 것과 그 규제를 같이 담당하다 보니까 보호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적격 통보를 받은 건데 우리 지금 현재 한국정보는 부분 적절성을 추진하고 있지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보통신망법 중심으로 부분 적절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장담을 못합니다. 거기에 받더라도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업을 한다 손 치더라도 현지 법인의 직원의 정보조차도 본사에서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정말 적절성을 인정받는다 손 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른 기업들은 뭐냐면은 EU의 GDPR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준수해야 되는지 관련된 시스템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만 유독 가면 정보와 관련해서 활용의 가능성을 GDPR 주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저는 이 과정에서 결국 문제됐던 게 IMS 헬스라든지 그간의 개인정보 유출에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결과적으로 법을 어겼던 민간기업 20군데와 공공기관 4군데가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검찰은 어떤 입장이냐면 명백하게 현행법 위반이다. 그런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도 법률가고 여기 있는 법률가들도 다 동의할 겁니다. 유권 해석이 위법성을 조각시키거나 책임을 조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면책시키기 위해서 동원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기업의 활동을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화 규격 표준에 맞춰서 빅데이터를 정말 세계화 시장에 맞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돼야 되며 아까 말씀드렸던 가명 정보에 필요한 그 GDPR의 요건에서 우리가 후퇴할 경우에는 생기는 불상사에 대한 예견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 입법기관 내에서의 타협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입법적 결단 이외에 시장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부응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의원님, 누구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로 오랫동안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와 소위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가치 사이에 오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정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도로 한 해커톤이 몇 차례 있었고요. 거기서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오히려 EU GDPR보다 거꾸로 가는 어떤 방향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다음 국회에 있는 4차 산업혁명 특위에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 산업적인 요구하고
그러면서도 좀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그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조금은 이렇게 화학적 결합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좀 그 언저리 어디에서 타협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건 사실입니다. 또 다음에 그 문제는 의원님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적받은 부분 적석성 평가라도 받게 하려면 저희들이 바로 이 거버넌스 자체가 이렇게 한 정부의 부서의 하부기관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련법,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저기서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이번에 기관 자체는 완전히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드는 안을 이번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논의가 진행 중인 건 아는데 엄연하게 이거는 각 가치의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유럽 시장에 진출에 있어서의 생길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정부의 예측과 대비의 문제입니다. 예, 기업을 위해서 필요한 그 GDPR 문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일부 기업들이 현장에서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에 부딪혔다라는 그런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이번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발의해 주십시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